안녕하세요. 웹사이트 컨텐츠별 따라 만들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게시물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준비되어 있는 PS들을 보고 제작을 할 텐데요. 코딩을 하기 전에 우선 필요한 이미지부터 슬라이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에서 슬라이스를 해야 되는 것은 각각의 아이콘들이겠죠. 블로그 아이콘,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슬라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스를 해서 저장을 할 텐데요. 자, 이미지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ICO 블로그로 저장을 하고요. 자, 다음은 페이스북이죠. 네, 페이스북 아이콘을 복사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자, 다음은 트위터죠. 트위터를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콘을 다 저장을 하고요. 더 이상 이미지가 이미지가 또 하나 있네요. 앞에 블릿이 있습니다. 블릿이 있는데 총 두 가지 스타일이죠. 블릿이 이렇게 회색이 있는 블릿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흰색의 블릿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은 아이콘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블릿. 이렇게 블릿 하나를 저장을 하고, 자, 다음에 흰색 블릿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GIF, 모두 다 GIF로 저장을 하고요. 자, 이제 모두 다 하나가 다시 안 됐네요. 다시 저장할게요. 네, 다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미지 슬라이스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이제는 코딩을 하게 될 텐데, 코딩하기 전에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진 않을 거고요. 우선 첫 번째, 이 K워터 블로그라는 최근 게시물만 코딩을 하고, 나머지는 색상과 텍스트만 다르기 때문에 복사 붙이기로 해서 다른 데이터들만 한번 넣어주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K워터 블로그에 대해서 코딩을 할 텐데요. 우선은 하나로 감싸져, 이 영역이 하나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div라는 요소로 하나를 감싸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 준비된 문서에다가 div를 써서 넣고요. 자, 그 다음에 구조를 보게 되면 K워터 블로그가 제목이 되겠죠. 컨텐츠의 제목인 h2로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h2 아래에 비순서형 목록을 의미하는 ULLI가 표현이 될 겁니다. 그 외에 이 K워터 블로그라는 이 블로그 아이콘은 어떤 정보의 전달보다 그 디자인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따로 이미지 요소를 빼지 않고 배경 이미지로 넣겠습니다. 자, 그럼 HTML로 필요한 것은 h2와 ULLI겠죠. 그러면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각각 리스트가 들어가는데 지금 한 개 레이어로 텍스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텍스트를 다 붙여놓고 링크를 미리 넣어놓고 앞뒤로 붙이는 형태로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복사 붙이기로 해서 앞뒤를 이렇게 붙였고요. 이제 링크가 완성이 됐죠. 네, HTML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할 텐데, CSS 작업을 할 텐데, CSS를 할 때는 우선 각각 이 한 가지 디자인만 우선 하겠는데, 그 div에서 바로 작업을 하시면 안 되고, 바로 클래스를 하나 넣겠습니다. 네, 클래스를 넣는데, 지금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이 같은 패턴의 컨텐츠가 각각 다른 색깔로 총 3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최상의 부모, 이 세 개를 전부 다 감싸고 있는 부모를 하나 만들어서 그 부모에다가 따로 클래스를 하나 주고요. 그 클래스를 따라서 이 세 개의 공통된 부분만 따로 제공을 할 겁니다. 공통된 부분이라고 하면 우선 전체적인 외곽선이겠죠. 외곽선이 같고, 그리고 여백이 같겠죠. 이쪽 이 박스 안에 있는 전체적인 여백이 같을 때고요. 그리고 이 H2 요소에 대한 이 글씨 크기가 같겠죠. 색깔은 다르더라도 글씨 크기는 같을 테고, 여백도 같을 테고, 그리고 이 ULLI 이 리스트에 대한 글씨 크기나 또는 간격, 그리고 그 정도겠네요. 예, 거기까지 해서 공통적으로 한번 작업을 하고, 다른 부분들은 별도의 각각 박스에 각각 컨텐츠에 클래스를 다시 주어서 다른 것만 따로 뺄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 세 가지에 대한 컨텐츠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을 따로 CSS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블록마다 클래스를 또다시 줘서 다른 부분만, 예를 들어 이미지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앞에 있는 블릿이 다르고,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통적인 부분이죠. 지금 공통적인 부분을 보면 우선 외곽선이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자, 한번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이쪽에는 회색 선이 없습니다. 이 경계 라인에는 페이스북과 블로그, 페이스북과 트위터 사이에는 이 경계 라인이 없고요. 트위터에는 이 경계 라인이 있는데, 경계 라인보다 위에, 아래, 오른쪽에 있는데, 이 보면 전체적으로 선이 있는 거지 각각 박스마다 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선을 한번 주고 한번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선을 둘게요. 자, 뉴스라는 클래스를 제가 주었고요. 자, 뉴스라는 클래스의 전체 1픽셀의 선을 주겠습니다. 우선 색상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색상을 가지고 오고요. 자, 그리고 붙이기 해서 이렇게 나오도록 보았습니다. 이게 선이 표현이 되었죠. 자, 다음에 디자인을 보게 되면 이제 전체의 선은 되었고, 이제 각각의 공통된 점이죠. 우선 첫 번째로 여백을 한번 전체적으로 줘보겠습니다. 여백을 주는데, 자, 위에서 이 선 안쪽에서 글씨 시작되는 부분까지 해서 현재 높이 34픽셀, 좌측으로는 46픽셀이네요. 34, 46, 31, 34, 46, 31. 자, 그러면 뉴스에 자식에다가 자식의 div죠. 자식의 div면 바로 이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 div 하나를, 자식의 div를 선택을 하고 여백을 줍니다. 자, 34픽셀, 오른쪽은 아직 안 재었고요. 31픽셀, 그다음에 왼쪽이 46픽셀이 되겠죠. 자, 우선 오른쪽은 재지 않겠습니다. 잴 수가 있겠네요. 여기 점점점이 있으니까 이 점점점 말줄임표 안쪽으로 해서 재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47픽셀이네요. 자, 거의 유사한 여백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여백이 다 준비가 되었죠. 다 준비가 되었고, 자, 그 다음에 공통점이 3개의 글씨 크기가 같다라는 거죠. H2에. H2는 우선 다 볼드한 서체고요. 그리고 22픽셀의 크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자식의 div에 H2 요소를 선택을 하고 폰트 사이즈만 22픽셀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하고요. 자, 다음에는 이 H2와 UL 간의 간격을 할 텐데, 우선 간격은 나중에 하고 ULLI부터 한 다음에 이 사이 간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LLI 쪽을 보게 되면 우선은 글씨부터 한번 볼까요? 글씨는 13픽셀이죠. 13픽셀이고,
자, 글씨부터 보도록 하죠. 자, div 안에 li 안에 a라고 할게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3픽셀. 링크 요소는 바로 A 요소는 바로 선택자가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A 요소를 바로 지정해 줬고, 크기도 선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여백이 또 공통되었죠. 여백은 패딩으로 주는 게 아니라 줄간격으로 주겠습니다. 줄간격은 글씨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그 다음 라인에 글씨가 시작되는 부분까지 해서 이 사이가 줄간격이 되겠죠. 줄간격은 26픽셀입니다. 자, 그러면 줄간격은 li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23픽셀이 26픽셀이네요. 26픽셀을 주고 이렇게 줄간격까지 주었습니다. 자, 참고로 줄간격은 글씨 가운데로부터 위아래로 이렇게 퍼져 나간다고 했죠. 자, 그러면 가이드라인 한번 거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자, 이 부분이 줄간격 시작이고, 그리고 마지막도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글씨의 가운데에서 위아래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줄간격이 이만큼의 각각, 우리가 실제 브라우저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줄간격이 위로 이만큼, 아래로 이만큼의 줄간격으로 인해서 여백이 생겨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아래 여백을 div에서 쟀을 때 31픽셀이라고 쟀었죠. 사실 31픽셀이 아니라 줄간격까지 플러스 알파 된 아래 여백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뺀 나머지 줄간격에 영향을 준 나머진 높이, 이 아래쪽 여백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24픽셀이죠. 24픽셀. 그러면 아래 여백이 31픽셀이 아니라 24픽셀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아래 여백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위에 H2 요소와 UL 요소와의 간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격을 잴 때 이만큼 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밑에 ULLI에 방금 보시다시피 줄간격을 줬기 때문에 줄간격을 준 거 나머지 부분부터 글씨 아래까지 여백을 재야겠죠. 자, 그러면 높이가 19픽셀이겠죠. 높이가 아래쪽 여백이죠. 아래쪽 여백이 19픽셀로 H2에 넣겠습니다. 자, 값을 3개를 주면 위, 좌우,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패딩을 3개 값으로 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군데 UL과 이 H2의 여백이 생성이 되었죠. 자, 이젠 다른 공통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글씨, 이 비순서형 목록에 안에 있는 글씨들이 전부 다 이 말줄임표가 되어 있죠. 말줄임표가 되어 있는데 어떤 건 이렇게 짧게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길게 되어 있고 이게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전부를 같이 동일하게 같은 사이즈로 같은 곳에 같은 가로 사이즈 이상의 글씨가 나오게 되면 이 말줄임표가 보여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같으면 개발자분들이나 또는 스크립팅을 해가지고 이 글자 수가 몇 자 이상 되면 이렇게 말줄임표가 나오게 만들 수 있는데 CSS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부터 작업을 해보죠. 그 전에 텍스트를 좀 길게 늘려봐야 됩니다. 텍스트를 길게 늘려서 한번 화면으로 보고요. 이렇게 길게 늘렸을 때 특정한 가로 사이즈 이상이 되면 글씨가 잘리고 말줄임표가 붙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몇 가지 작업할 게 있는데요. 우선은 A링크의 크기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선 지금 보게 되면 A링크 크기가 점까지 한번 표현을 하겠습니다. 점부터 마지막 말줄임표까지 해서 333픽셀 정도 점을 제외하고 한번 해볼게요. 점을 제외하고 하면 글씨 시작되는 데부터 끝난 데까지 가로가 325픽셀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가로 사이즈를, 링크의 가로 사이즈를 325픽셀 넣고요. 근데 가로 사이즈는 우선 기본적으로 인라인 요소라서, A링크는 인라인 요소라서 가로 사이즈가
제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강제로 블록 요소로 만들어서 가로 사이즈를 길게 늘려서 이상감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글씨가.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작업될 것은 이 자동으로 떨어지는 텍스트를 일렬로 옆으로 붙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화이트 스페이스입니다. 자, 화이트 스페이스에 노랩으로 하시게 되면 스펠링 틀렸네요. 노랩으로 하시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블록 요소의 가로 사이즈가 이곳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한 채 바로 뚫고 나가서 이렇게 링크가 길게 이어진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한 줄로 우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뒤에 그 뒤에 이 우리가 가로 사이즈 325픽셀이 이상이 되면 글씨가 잘려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버플로우입니다. 오버플로우 히든을 줘서 그 이상 되면 글씨가 잘려지게 해야겠죠. 지금 글씨가 스페이스 공간이 있어서 그런데 한번 다 붙여서 글씨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확대를 좀 시키면 글씨가 잘린 게 느껴지시죠? 자, 그 다음에 마무리로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초과된 것에 자동으로 말줄임표가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 속성이 바로 텍스트 오버플로우입니다. 텍스트 오버플로우에서 일랩시스를 넣게 되면 자동으로 말줄임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공통으로 해서 말줄임표를 이렇게 다 넣게 되었습니다. 우선 뒤에는 복사 붙이기로 해서 넣진 않았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325픽셀의 특정 사이즈 이상이 되면 말줄임표가 자동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이하의 사이즈가 되면 글씨가 잘려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제목 부분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제목의 컬러를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크기만 주었는데 우선 일방적으로 다 한번 줘보겠습니다. 한 가지 색으로 다 주게 되고 그 다음에 틀린 색깔에 대해서는 별도의 클래스를 줘서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우선 전체 공통으로 들어갈 한 가지 색깔을 우선 지정을 하고요. 그러면 H2 요소에 색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선 앞에 분리시 또 공통이죠. 분리시 이렇게 자동으로 다 자동은 아니지만 앞에 텍스트마다 다 분리시 붙게 되는데 분리시의 색상이 다릅니다. 트위터와 블로그의 색상은 같은데 페이스북의 색깔은 다르지만 우선 한 가지로 통일해서 이미지를 다 넣고 이 페이스북만 따로 클래스를 줘서 다른 이미지를 삽입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자, 그 전에 배경 이미지를 넣어야겠죠. 이 분리시 되는 이 배경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A 요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A 요소에 이 분릿을 넣게 되고 반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넣어 볼게요. 이 왼쪽으로 넣는다는 것은 X축은 왼쪽, Y축은 센터입니다. 자, 보게 되면 왼쪽에 붙고 글씨가 같이 붙어 있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글씨를 밀어야 되는데 이 분릿과 글씨의 사이에 여백을 주는 거죠. 자, 안쪽 여백인 패딩을 주는 것도 있는데 들여쓰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는 들여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여쓰기 한 8픽셀로 한번 넣고요. 텍스트 인덴트 8픽셀 넣어서 들여쓰기를 제공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선 또 이미지를 보고 자, 이제 전체 공통 중에 또 유사한 거 같은 방향의 다른 이미지가 들어가지만 우선 같은 방향의 이미지를 삽입을 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부분은 별도의 이미지 경로만 바꿔주는 걸로 제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넣는 공간은 div죠. div의 좌측 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공통으로 블로그 이미지 하나 넣고요. 반복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좌표는 기본적으로 레프트 탑이기 때문에 따로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어느 정도 틀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아이콘도 삽입이 됐고 H2 요소도 좀 색은 뭐 한 가지로 우선 통일을 해서 색과 크기 넣었고 여백도 다 제공을 했죠. 자, 다음에는 이젠 HTML을 다 복제를 해서 텍스트만 바꾼 형식으로 한번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다른 점을 이제 CSS로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HTML을 좀 보완을 하고요. 우선 복제를 하는데 클래스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컨텐츠를 감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자식의 그 div를 잡고 총 3개를 복제를 한 다음에 텍스트만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텍스트를 넣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도 아까 마찬가지로 앞부분만 복제를 해서 붙여넣기로 넣겠습니다. 자,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복사 붙이기로 넣고요. 이미 말줄임표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점점점 표시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요. 자, 트위터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바꾸고 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미리 다 삭제를 하고 앞에 있는 부분만 아까처럼 복사 붙이기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줄임표가 임의로 넣는 게 아니라 실제 정해진 사이즈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자동으로 말줄임표가 들어갈 수 있게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이 각각 같은 디자인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다른 점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이 다른 점 같은 경우는 각각의 클래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FP라고 제가 이미 클래스를 주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TW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틀린 점을 한번 보완을 할 텐데요. 자, 한번 디자인을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할 것. 이 div의 배경 이미지가 다르다는 것이죠. 자, div의 배경 이미지. 우선은 우리가 줄 때는 이 블로그의 배경 이미지를 줬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자, div의 fb라는 클래스가 들어갔을 때 배경 이미지만 따로 변화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줘서 이 백그라운드라는 속성 자체가 백그라운드 이미지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리프의 색상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미지 경로만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경로만 바뀌게 되고요. 자, 배경색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스포이드로 배경색을 좀 지정을 해서 배경색만 따로 바뀌기 때문에 별도로 백그라운드 컬러로 지정을 합니다. 다음에 바로 눈에 보이는 이 H2 요소, 그러면 FB의 H2 요소만 따로 또 잡고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흰색이 되고요. 밑에 텍스트도 똑같이 흰색이 되겠죠. 앞에 분릿도 바뀌어집니다. 우선 차례대로 한번 해보죠. 우선 A링크의 컬러가 우선 바뀌게 됩니다. 흰색으로 바뀌게 되고 배경 이미지가 바뀌게 되죠. 분릿 그레이가 아니라 배경 이미지가 분릿 화이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미지 경로만 이렇게 바꿔줘서 전체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위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FB를 안 썼네요. 클래스 FB를 해야만 전부 다 바뀌지 않고 페이스북만 바뀌게 되는 것이고, 트위터도 마찬가지로 우선은 기존에 있는 거 다 복사해서 붙인 다음에 트위터로 전부 다 바꿔준 다음에 달라진 점은 유사하기 때문에 선택자와 속성들은 비슷할 거예요. 자, 그럼 이미지가 또 바뀌게 되죠. 그러면 트위터 이미지로 선택을 해주고요. 뒤에 있는 건 코드를 제거를 해주고. 자, 배경색은 한번 볼까요? 존재하는지. 스포이드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F7이네요. 그러면 배경색도 바꾸게 되고요. 자, 헤더의 그 H2죠. H2 요소의 배경색, 텍스트 컬러도 바뀌게 되고요. 자, A링크죠. A링크의 컬러는 앞에 있는 이 블로그의 컬러와 유사하고
같고 그리고 앞에 있는 분리도 같기 때문에 따로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거의 완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백을 좀 더 많이 줘보겠습니다. 좀 많이 줘서 이렇게 좀 키워보고요. 좀 잘 볼 수 있도록 영역을 좀 마련하고요. 자,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보게 되면 브라우저와 달리 꽉 차는 화면이 아니라 각각 작아지죠. 특정 가로 사이즈들이 있는데 이 가로 사이즈 만큼 주고 옆으로 붙여야겠죠. 우선 가로 사이즈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로 사이즈를 주는데 현재 가로 사이즈가 이 링크 사이즈와 같을 거예요. 우리가 줬을 때 전체 좌우측 여백을 이렇게 줬었고요. 계산해서 줬었고, 우리가 이 링크, 이 점점점이라는 그 말줄임표가 있었죠. 중간 이미지를 볼까요? 말줄임표를 계산해서 이렇게 크게 가로 사이즈를 주고 했기 때문에 이 영역과 영역, 여백과 그리고 가로 사이즈 합쳐서 하나의 그 가로 사이즈가 될 거예요. 링크들의 가로 사이즈와 좌우측의 여백이죠. 이게 합쳐져서 전체 가로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각각 div의 가로 사이즈를 이 사이즈로 주고, 자, 320으로 주고 작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자인과 유사한 크기의 화면이 나오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 div의 블록 요소가 다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블록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옆으로 붙여야겠죠. 옆으로 붙이는 것은 플롯이죠. 블록의 속성을 가진 요소를 옆으로 나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플롯입니다. 그러면 모든 div, 모든 자식의 div를 플롯, 레프트로 해서 옆으로 다 붙여줍니다. 자, 이 현재 제 해상도가 1280인데 1280보다 좀 못한 좀 초과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전체 여백을 좀 약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올 것 같으니까. 자, 여백이 필요 없나요? 네, 한 5픽셀 정도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전체 다 올라올 수 있도록. 좀 해상도가 높네요. 자, 그런데 지금 전체 선이 갑자기 위에 다 몰려 있어요. 이게 몰려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플롯을 줬잖아요. 우리가 div에 이 div는 이 div입니다. 각각의 div에 플롯을 주게 되면 이 각각의 div를 감싸고 있는 제일 그 부모죠. 제일 부모의 이 클래스 뉴스의 div가 높이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손의 플롯이 있으면, 자식의 플롯이 있으면 그 자식의 부모는 높이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이 높이가 사라진 부모의 뒤에다가 가상의 컨텐츠 인라인 요소를 만들고 블록 요소 만든 다음에 클리어 보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안에 자식만큼의 크기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른쪽 보면 색깔이 갑자기 끊기죠. 이 끊긴 이유는 우리가 플롯을 주고 얘 전체 사이즈를 다시 안 줘서 그래요. 전체 가로 사이즈를 주면 선까지 이렇게 딱 맞게 나올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세 개를 감싸고 있는 div는 블록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브라우저에 꽉 맞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전체 가로 사이즈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 세 개의 영역에서 가로 사이즈를 주진 않고 뭔가 위아래로 이 컨텐츠의 위쪽 아래쪽으로 다른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전체 컨텐츠에 대한 가로 사이즈가 있을 텐데 현재는 지금 이 하나만 만드는 거라서 전체 가로 사이즈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 가로 사이즈가 1279네요. 자, 가로 사이즈가 1279인데 문제는 보더가 들어가기 때문에 양쪽에 2픽셀씩 빼겠습니다. 1픽셀 해서 빼면, 자, 사이즈가 안 맞네요. 자, 다시 한번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개발자 도구 전에 한번 전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우선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하나하나 컨텐츠마다 가로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 사이즈가 현재 425픽셀입니다. 맨 왼쪽에 425픽셀. 자,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자, 425픽셀이죠. 자, 그러면 가운데 거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사이즈인지. 자, 여기는 좀 더 크네요. 427픽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그 427픽셀인데,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좀 해볼까요? 자,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냐면, 이 325픽셀과 이 좌우에 이 여백을 더해서 사이즈가 425픽셀이 나오면 같은 크기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같이 더해서 425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계산기를 꺼내보고요. 자, 325 더하기 47 더하기 36은, 자, 다시 한번 325 더하기 47 더하기 46은 418이죠. 425가 되지 않습니다. 빼기 425면 7픽셀이 부족하죠. 그러면 이 가로 사이즈가 플러스 7픽셀을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332로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2에서 좀 줄이게 되면, 좀 축소를 하면 좀 비죠. 이 빈 영역은 이 페이스북이 2픽셀 좀 더 높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이 가로 사이즈를 다시 334죠. 332픽셀이었다가 페이스북은 2픽셀 더 크기 때문에 334로 넣어주게 되면 좌우 쪽에 딱 맞는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백을 좀 더 줘가지고 좀 가로 스크롤이 생기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자, 여백이 생겨도 오른쪽은 여백이 안 생기네요. 자, 좀 확대를 시키게 되면, 자, 오른쪽에 딱 맞죠. 이 색과 선이 딱 맞게 됩니다. 자, 처음에 이 제작을 할 때 제가 이 세 가지 크기가 다 같다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픽셀이 좀 오차가 있었고, 그리고 좌우 여백을 쟀을 때 뭔가 이 좌우 여백과 이 텍스트, 링크 텍스트의 여백을, 링크 텍스트의 길이를 다 딱 맞게 계산하지 않아서 저렇게 이 선과 배경색이 딱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이렇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다시 크기를 재서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코딩을 할 때 HTML은 우선 전체 한번 감싸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하나의 단락으로 div를 하는데, 우선 다 칠 필요 없이 우선 한 개만 마크업을 하신 다음에 복사 붙이기 식으로 해서 데이터만 계속 바꿔주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CSS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체 공통이죠. 이 CSS를 전체 공통으로 해서 동일한 부분만 다 만들고, 달라진 점만 따로 클래스를 빼서 달라진 점을 별도로 수정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또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div에 플롯을 주게 되면 그걸 감싸고 있는 부모의 요소는 세로값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클리어를 한번 제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엉켰던 이 가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전체 감싸는 곳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이 사이트가 위아래에 실제 컨텐츠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점에서 만들게 되면 전체 감싸는 가로 사이즈가 존재하거든요. 별도로 이 컨텐츠의 가로 사이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 그곳에 맞추듯이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최근 게시물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